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공적 의료로 기다리다 죽는 의사협회장이 대법관의 회의에서 그렇게 됐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왜 합니까? 정신승리 같아 보입니다. 기각이면 증거죠. 양극화 의료가 제 생각은 정부도 의료계도 결국 모두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5만 뷰가 넘었던 제 영상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가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을 고등법원에 항고했었죠. 결정이 나왔습니다. 각하와 기각. 5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에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를 맡은 고등법원 사건 번호 2024루 1184 행정 7부였고, 재판장은 구익은 부장판사님이었고 배석은 배상원, 최다은 판사님이었습니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총 18명이 낸 신청이었는데요. 피신청인, 그러니까 신청을 당했다는 사람이죠. 소송으로 따지면 피고인데요.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었는데요.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2월 6일에 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매년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을 증원한다는 결정도 포함입니다.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3월 20일 날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각 지역별, 각 대학별 증원 결정 포함입니다.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의료계가 한 집행정지를 결국 각하와 기각을 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본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제3자니까 가라. 법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각하라는 것인데요. 다만 의대생들은 이번 의대 정원을 하면 정원돼서 들어오는 의대생들과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서 본안으로 들어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헌법상 교육권이 있죠. 현행법상 교육기본법도 있고 고등교육법도 있습니다.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것이죠. 이 점이 1심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럼 의대생들의 이번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행정지 요건 중에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으로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기각한 것입니다.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사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인데요. 피신청인, 신청을 당한 행정청을 승소시켜주게,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논거입니다. 법조문 보이십니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입니다.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집행 부정지의 원칙입니다. 행정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란 겁니다. 취소소송했다고 행정이 자꾸 멈추면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취소소송 이걸 취소해 주세요, 위법합니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처분이 집행을 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서 그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행정지죠. 하지만 제3항,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보이십니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조문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겠죠? 소명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보이십니까?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이 처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 공익에 대한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인데, 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그러니까 소극적 요건은 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이너스니까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입증, 주장해서 소명한다는 건데요. 신청은 입증과 달리 소명이죠. 좀 적게 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소명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이거 집행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요, 이 점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 재판장님께서 이 행정청,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회의록 등 2,000명으로 증원하게 된 이유, 공익에 대한 주장을 하고 소명을 하라고 한 것이죠. 민사소송이었다면 행정청이 피고였으니까 입증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성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다른 판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인데요. 행정소송법 제20
3조의 3항, 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 경우 신청인은 의대생들이죠.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양자를 비교 교량해서 전자, 즉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후자,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따가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인, 즉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의대교육은 실습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대학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렇죠. 의대는 해부도 해야 되고 실습들을 많이 해야 되죠. 두 번째, 전국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렇죠. 의대 교수들도 애들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세 번째, 거점 공립대학들이 증원 범위 내에서 모집권을 축소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피신청인 측 정부 역시 이를 수락한 점, 정부가 50에서 100% 내외에서 정원 조정을 하겠다고 했죠. 네 번째, 실제로 이번 2025년도 의대 증원은 1,500명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약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서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본인들이 학습권이 침해돼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실 그 피해도 공공복리의 침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 이렇게 점이라고 하죠. 그게 다 이유인데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진 점. 1번은 모두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 2번은 이러한 상황은 단지 현재의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그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필수 의료, 치료구역의 회복 개선을 위해 기초내진 전제로서 의대 정원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부정하기 어렵다. 말을 길게 쓰죠. 법률 문체인데요.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필수적인 전제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점이 바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부족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보는 법원과 정부 그리고 실제 의사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주변의 의사들의 얘기도 듣고 저희 상식과 지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분교는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이번에 증원되는 2,000명, 계속 증원되는 10,000명도 앞으로 예측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6년 하고 일반의가 돼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미용 시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힘든 이유가 의사수 부족이라고 진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긴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그러니까 좀 부실해 보이고 미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도 했고 논의도 지속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부가 그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일 현재 증원 규모가 다소 과다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 2,000명을 했다가 1,500으로 했으니까 나중에도 너무 과다한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 거죠. 이 네 가지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해버리면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의사질이 떨어지는 점, 이런 점과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하기 위한 공익이 크니까 의대 정원을 해야 된다. 이 결정이 나온 것이죠. 아까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 사익과 공공복리를 비교 형량할 때 상대적,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고등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항고심의 신청인이 부산대 의대생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부산대 의대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는데 증원 배정이 75명, 2025학년도에는 2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모집 정원 증원 감축으로 2025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16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5명 중에 40명도 안 되게 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대 의대 너희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개별적 상대적으로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급속도로 는 의대생들도 포함해서 했었더라면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본론 판결은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결론에 맞춰서 하시죠. 기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산대 의대 정원 규모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는 것도 결정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헌법 제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셨는데요.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과 관련 사항은 개별 대학들이 제일 잘한다고 보고 이번처럼 2,000명 이렇게 강행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원 증가 규모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또 결정문에 나와 있네요. 향후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학 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다 넣는 걸로 보이지만 기각에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의대 정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야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는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의대생들에게 그래 너희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줄게. 즉 의대생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제3자는 빠져. 제3자가 아니라 너희 일이네 들어와라. 그래서 의대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의대생 증원이 되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대는 교육의 특성상 해부를 하고 제대로 배워야겠죠. 근데 지금도 해부할 시체가 부족하고 실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증원돼 버리면 본인들 개별 받는 교육이 부실해지겠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는 부산대 의대생들이 학습권 침해 가능성,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까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행정처, 즉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를 이유로 들었는데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해서 얻어야 할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지키는 공공복리, 이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가 더 우선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한시름 놨겠네요. 16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취재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을 수 있게 됐고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있지만 정부는 더 이상 혼란 없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의료개혁, 개약인지 개혁인지 모르겠는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의 재항고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면태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결정을 하신 구 부장판사님을 두고서 대법관이 회유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주장 같죠. 재판장뿐만 아니라 주심이 제대로 쓰셨겠지만 결정문을 보면 이번 사태의 문제와 해결책을 보는 시점은 저와 다르긴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대해서 대법 판례와 조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쓰셨다고 봅니다. 사견이지만 대법관 회유 이런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여론의 부담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면표장 말대로 대법관이 회유를 해서 이런 결정을 냈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왜 합니까? 의료계 측을 대변하는 이모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두고 무승부라는 표현을 했다는데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죠. 저도 변호사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변호사는 프로죠.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각당했는데 무승부라고 하는 것, 누가 지적했듯이 정신승리 같아 보입니다. 기각이면 진 거죠. 보통 수임 계약을 할 때 선유를 받고 이겼을 경우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데요. 기각됐을 때 성공보수를 받나요? 못 받죠. 기각은 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최종 심사권을 가지니까 이번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할 거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기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의대생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 거에 대해서 기각했죠. 이거에 대해서 재항고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또 가처분 전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학별 입학 정원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모 변호사님 말처럼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긴급하죠. 하지만 통상 대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아서 재항고 이유서 등을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5월 말 결정을 한다. 힘들 것으로 봅니다. 각 대학은 이번 달 5월 달 말까지 대입 수시 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겠죠. 대법원의 제한과 하더라도 중간에 대학교 수시 모집 요금이 나와버리면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서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패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본안소송으로 취소소송을 하고 있죠. 의대 정원 증가시킨 2,000명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본안에서 하고 있지만 이 본안소송도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본안은 더 오래 가죠. 근데 이번 달 말에 증원이 확정돼 버리면 그에 따라서 입시가 진행되죠. 입시가 진행됐는데 취소해서 합격해서 들어간 의대생들을 합격을 취소시킬 겁니까? 따라서 의대 증원은 내년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돼서 정부가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모 변호사의 말대로 무승부일까요? 제 생각은 정부도 의료계도 모두 패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를 적으로 보고 의료계획을 위한 정책을 서로 보완하면서 논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전공의들은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애정도 없이 모두 떠나버렸고 정부와 의료계는 완전 수평선을 그으면서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니까 2,000명 증원에 집착을 했고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00명 증원된 의대생들이 필수과를 갈 것인가? 아마 6년 정도 마치고 전공이 안 하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비급여, 피부과 시술 같은 걸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왜 의대 정원이 문제가 있는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아과 레지던트 미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대 목동병원에서 의사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구속했고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소송을 당하면 수술을 하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죽을 경우 일시 손실을 계산해서 10억 넘는 손해배상을 매깁니다. 낮은 저가 급여로 소득은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해도 환자의 생사에 따라서 파산할 위기까지 몰린다면, 게다가 이번에 버젓이 전공의들이 사임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정부에서 찍어 누른다면 누가 힘들게 레지던트 전공의를 하면서 필수과에 가서 그 위험 부담을 지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적보험제도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사적보험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은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공적 의료로 기다리다 죽는 양극화 의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 의미, 그리고 예측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고 결론이 기각으로 났기 때문에 관련 영상은 많이 만들거나 집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반에는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질문과 의견들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그날 9시 반에는 웬만하면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공의분들에게 그리고 의대 교수들, 관련된 의료 종사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세간에서 지적하듯이 단지 밥그릇 싸움으로 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 지지하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비판도 했었는데요. 또 사법부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장이 대법관의 회의에서 그렇게 됐다, 소송 수행한 변호사가 무승부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적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을 잘 분석하시고 의료계는 또 왜 이렇게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설득하지 못했나, 이런 점을 또 반성하시고 개선하신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정탁TV의 문정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